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가 들어왔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전반적으로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단에 돌파도 나오고 바닥권에 어떤 매집 물량들도 들어오고, 사실 3월 달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어떤 복귀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3, 4병에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 주총 이후에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빠졌는데요. 자, 이 보시게 되면 6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주총일 연봉의 그 시가 라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는데요. 시간에는 한 400원 정도 빠졌고,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65 정도. 프로그램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규모 수급으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어떤 구간에서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4월달 첫 번째 거래일은 연봉이었습니다만, 자, 5일선, 21선 이런 부분들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일봉상의 파라볼릭자도 이제 변경이 되는 어떤 위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죠.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그 ETF 쪽에서도 뭐 타이거 쪽도 있고 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도 있는데, 뭐 코덱스를 살펴보면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ETF 쪽에서 오늘 거래가 물량이 실려가지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 거래량과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이 ETF가 5%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어떤 이제 시가총액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양봉, 그 다음에 돌파시키는 양봉, 예,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 양봉들이 대부분 많이 좀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이 거래가 단발성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을 돌파해 버리면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이나 코스닥 ETF 같은 경우 레버리지는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1월 초 대비해서 100% 가까이 뭐 올라가는 흐름까지 보여줬는데, 이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제 3월 달이 이제 최저점이었고요. 연초에 뭐 지금 7,750원이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이니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하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거래량을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돌파가 나와야 올라갑니다만,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과 의미 있는 어떤 시장,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 대비해서 부진했던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의미 있는 어떤 양봉과 거래량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4월 달에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1분기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셀트리온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나 이 OP 마진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어떤 기대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분기가 나빴죠.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은 어떤 흐름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베거젤마, 뭐 5월 달에는 유플라이마, 7월 달에 유플라이마의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 금감원의 어떤 이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면 분식회계 논란 이후에 3, 4병에 대해서 이제 선연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 라인에서는 4월달부터는 이제 재료가 많이 이제 터질 수 있는 어떤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4%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이제 주총 이후에 나왔던 장대 연봉을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연봉 나오고 난 다음에 플랫형으로 이제 4일 정도 조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5% 정도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HLB 제약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구간들은 이 9만원대 라인을 회복하게 되면 이 당시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가 한 7만원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도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한 14만 원대까지의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의 어떤 구간들이 중기적으로 나오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9만 원대 라인의 어떤 회복이 종가상으로 올라가는 어떤 구간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여기서 플랫형 조정하고 난 다음에 이 빨리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4월 달에 나오는 거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중요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더 강하게 가게 되면 결국 이제 3, 4병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큰 사이클을 가지요. 보통 이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이제 사실 뭐 한미약품의 흐름으로 제약바이오가 아주 대단한 어떤 성과를 보였다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과 미국에서도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면역 항암제 어떤 등판으로 상당히 시세를 내었던 어떤 구간이고요. 이 코로나 때는 잘 알다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레키로나 관련 어떤 기대감으로 40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연수로 보면 지금 3년 차 정도로 부진합니다. 보통은 이제 월봉에서 어느 정도 전환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뭐 천천히 올라가든 급등을 하든 10년 동안 보게 되면 월봉 전환하면 대부분 이렇게 급등을 하든 추세적으로 올라가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21만 5천 원대까지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작년 올해까지 치면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하고 13만 원대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거의 한 50%까지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그 부분까지 내려와서 이 가격단에서는 이 급락 이후에 이 바닥권에서 1년 넘게 계속 이제 좁은 행보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월봉 라인에서 이제 장대 연봉이 이제 작년에 요 20만 원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5만 원대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0만 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박스권의 어떤 상향이 되기 위해서 가격의 어떤 매력들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그동안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2021년도에 이제 레키로나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제분들이라든지 기우성 뭐 김용기 경영진들을 통해서 뭐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여타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창업자에 다시 이제 복귀 이후에 2년 동안에 신약 관련되는 부분, 이 바이오시밀러보다는 결국 이제 신약 개발사로의 어떤 진행들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항상 이제 지배구조였던 논란으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수급에 영향을 주었던 3사 합병 재고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직판, 그리고 올해 렘시마 SC, 요플라이마,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 얼마만큼 안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서정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부분이 또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좀 시장에 또 셀트리온 한계다 보는데 2년 동안에 이제 나름 적정 가치로의 어떤 회복들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기대한 만큼 3, 4병, 그 다음에 신약 개발사, 그 다음에 유럽이어서 미국에서도 안전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도 장기적으로 적정 주가로 회복이 될 것인가. 보통은 이제 한 20만 원 중반 정도의 회복들을 좀 기관들이 대부분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대 회복을 작년 8월 달에 한번 했듯이 올해 이 부분과 뭐 많게는 이제 한 30만 원대 부근까지 회복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뭐 지금 가격으로 보면 30만 원권 거의 100%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떤 주가가 이렇게 더블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말고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과 후속 바이오 시밀러가 얼마만큼 이제 직판 체계에서도 먹혀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3, 4병과 더불어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중기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들이 올해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지금 바닥 확인의 흐름들을 나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15만원, 16만원, 뭐 14만원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어떤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흐름들을 내일은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태깅을 하는지 2월 달에도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이 태깅의 흐름들을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들을 해보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